3억 빌려준 집주인, 역전세의 파산 위기.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먹먹한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내 집인데 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집주인,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도 못 가는 세입자, 2억 2천만 원의 대출 이자를 매달 200만 원씩 내면서 새벽에 잠 못 드는 집주인, 그리고 통장에 320만 원밖에 없어 갈 곳이 없는 세입자. 도대체 법원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2021년 3월 52살 김영수 씨는 분당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5억 5천만 원,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지만 전세금 3억 원으로 대출 일부를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38살 박민지 씨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023년 2월 계약 만료 한 달을 앞두고 김영수 씨는 박민지 씨에게 가볍게 연락했습니다.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평범한 안부였죠. 그런데 박민지 씨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못 나갑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김영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급히 부동산 시세를 확인했더니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1억 3천만 원이 빠진 겁니다. 은행 대출 잔액은 여전히 2억 2천만 원. 집을 팔아도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역전세, 즉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박민지 씨를 직접 만나 사정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테니 일단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박민지 씨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다음 집 보증금 3억을 내야 해요. 못 받으면 저도 갈 곳이 없어요. 2023년 4월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박민지 씨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박민지 씨 측 변호사에게서 날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전액을 공탁하지 않는 한 퇴거 의무 없음. 2023년 6월 김영수 씨는 아파트를 3억 원의 금매로 내놓았지만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안 매수자는 계약을 바로 포기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내면서 그는 새벽마다 잠 못 드는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고 세입자는 돈 받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고 맞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나라 전세 인구가 수백만 명입니다. 역전세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전세로 사는 사람도 언제든 이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법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먼저 김영수 씨 집주인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은 2023년 3월에 이미 종료됐습니다. 그 이후 박민지 씨의 점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점유라는 거죠. 게다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와 집을 비워줄 의무는 서로 맞교환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못 줬다고 네가 집을 안 비워도 된다는 법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박민지 씨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집을 팔지 못하니 보증금도 마련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즉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도 제안했습니다. 반면 박민지 씨의 입장도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세입자가 집을 점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320만 원, 이사 비용도 없고 다음 집 계약금도 없습니다. 몸만 나가라는 건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도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뒤에 돈 받는 순서, 즉 후순위 채권자로 밀려 3억 원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전세는 부동산 투자 리스크인데 그 피해를 왜 세입자가 감수해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김영수 씨의 손을 들어 주실 건지 피고 박민지 씨의 손을 들어 주실 건지 바로 참여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결과가 바로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피고 박민지 씨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뒤 3개월 안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를 먼저 짚었습니다. 이 조항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점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서 중요한 한계를 그었습니다. 이 권리는 무한한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계속 머무는 게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1-298745 판결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즉 경매 시 먼저 돈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굳이 집에 머물며 버티는 건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재판부는 박민지 씨의 현실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320만 원으로는 이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즉시 명도가 아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액 월세 주택을 구하거나 긴급복지 지원을 활용할 시간을 준 겁니다. 김영수 씨에게도 의무가 생겼습니다. 박민지 씨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적극 협조하고 등기 비용 80만 원을 선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부동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마련할 책임도 집니다. 만약 박민지 씨가 3개월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하루에 3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재판부는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가 아닌 양측 모두 고통을 나누는 해결이 현 상황에서 법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집값 시세를 확인하세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역전세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 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하면 보증금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가가 대신 돌려줍니다. 셋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즉시 신청하세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막연히 버티기만 하면 법원에서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번 판례가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넷째, 역전세 상황의 집주인이라면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협조 의사를 먼저 밝히세요. 그게 법원에서 성실한 태도로 인정받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집주인도 피해자, 세입자도 피해자인 이 상황, 법이 내린 균형점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번 공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